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알이알이. 세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도담도담 우리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글문화연대 기자단 5기 변용균 기자. 네, 저는 김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네. 기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같은 기자님께 겹쳤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둘 다 박찬미 기자님이 쓴 기사를 네. 골랐는데, 저는 이제 약 성분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주제에 가는 거거든요. 막 이 약국에서 사는 거나 아니면 요즘 막 그 가정 상비약들은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도 팔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막 약 성분 엄청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또 심지어 네. 보더라도 모르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한 음. 기사거든요. 네. 그 김온 기자님은 어떤 기사죠? 저는 순화한 금융 용어를 사용하기 버겁다면 용어 설명을 함께 써주자라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박찬미 기자님이 네. 쓴 거라서 약간 그런 쪽 기사를 많이 쓰시거든요. 네. 언어를 우리말로 뭐 풀어 써준다든지 네. 어려운 말을 우리말로 순화한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 네, 저는 용어 금융 부분이고, 분야고 저는 거기는- 이제 약품에 네.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져온 것부터 한번 소개를 네. 해볼게요. 이건 이제 박찬미 기자님이 쓰신 거고, 이제 처음에 막 사람들이 약을 먹을 때 약 성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그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솔직히 잘 안 읽잖아요. 네. 먹을 때 그냥 상비약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막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뭐 약 성분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뭐 외국어 이름이잖아요. 약 성분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뭐 그 약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약 성분 옆에 그 약 성분을 뭐 그건 이제 그 약이 명칭이잖아요. 그걸 뭐 한국어로 바꾸자 이게 아니라 네. 그 약 성분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옆에 뭐 짧게 뭐 간략하게 좀 한글로 설명을 해놓자. 약간 네.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약사는 감기약을 처방해 주죠. 네. 콧물, 몸살, 기침, 가래 같은 증상에 따라서 다른 약을 받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감기약에는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 네. 성분만 약 그 설명서에도 이 약에는 아세토아미노펜이 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모르잖아요.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그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약 성분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 프라임 제약의 코감기약 휴노즈 연질 캡슐과 그 일양약품의 감기 몸살약 하이펜, 이거는 둘 다 이제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약이거든요. 근데 이 역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고, 이제 먼저 두 약물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약물을 복용할 때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의 종류와 특징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그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 거는 하이펜뿐이에요. 그 전에 말한 이제 휴노즈 연질 캡슐은 그런 경고가 없어요. 네. 또 이제 뭐 문제는 뭐 경고를 해놨지만 그 약품이 어떤 효능을 주는지는 밝히지 않고, 거기에 써 있는 게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세트아미노펜이 뭔지 모르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아세트아미노펜이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진통과 열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성분이래요. 네. 뭐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간 손상까지 일으키고. 근데 이게 그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타이레놀이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흔한 성분이래요. 근데 이 성분 때문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부작용 보고가 28건이었고 사망에 이른 게 6건이래요. 아, 정말요? 네. 이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네. 약인데 이것 때문에 사망 사건이 어. 사망건이 6건이나 있다고 해서 저도 이 네. 부분에서 좀 놀랐거든요. 네.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건.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거나 혹은 약 성분에 대한 설명이 엄청 작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그 위에도 이제 뭐 그 외국어로 된 네. 설명들도 있어요. 약품 뭐 부작용 설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사 내용에 네. 이제 뭐 실제 사례를 예시 들었거든요. 네, 네. 이제 23살 대학생 한 씨는 네. 어린 시절 탁센이라는 진통제를 먹고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막 의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탁센이라는 성분을 절대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네. 복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약 성분을 볼 때 탁센이라는 걸 무조건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탁센이라는 걸 당연히 그동안 안 먹어왔겠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보건실에서 준 진통제를 먹고서 네. 2시간가량 정신을 잃었었대요. 근데 그 약 성분에도 탁센이라는 거는 써져 있지 않았대요. 대신에 나프록센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탁센의 주성분이 나프록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점점 알 수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성분에다가 뭐 나프록센이라 써주고 여기에는 탁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어떠한 효과에 났는지 미리 안다면은 아무래도 이 학생분도 당연히 그 약을 안 먹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복용할 때마다 약 성분을 좀 꼼꼼히 읽고 부작용들을 다 찾아본다고 해요, 이분은. 네. 그래서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약 성분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부작용이 뭔지 좀 포장해 보기 쉽게 좀 글씨도 크고 좀 우리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는다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만약 외국어로 된 네. 약품 성분에 우리말 설명을 덧붙여 표기하고 또 성분에 대한 네. 부작용을 보기 쉽게 표현을 해준다면은 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약 성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간략하게 뭐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거죠. 이 아세트아미노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 옆에는 뭐 진통, 열 억제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 정도 네. 해주고 또 뭐 나프록센은 염증 억제, 관절염 치료 성분 이렇게 뭐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써주셨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해주면은 네.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기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마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약을 우리가 항상 먹잖아요. 그 아플 네. 때마다 항상 약을 찾아 먹는데 그런 성분들을 솔직히 모르고 먹어요. 그럼요. 그냥 네. 약국 가서도 뭐 머리 아프고 두통 있으면 뭐 타이레놀 그냥 먹고 네. 그렇게 먹는데 그런 것 때문에 6건의 사망 사례가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좀 약간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마데카솔 바르고 나와서 지금 기사 들으면서 잠깐 쳐봤거든요. 마데카솔 성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쵸. 솔직히 네. 모를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네. 근데 그런 항상 근데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문 분야 용어들이 물론 그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끼리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용어니까 솔직히 막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긴 하는데 이런 그 좀 몇 건은 안 되지만 몇 번의 네. 문제가 나온다면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중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경로에 있어서는 좀 알기 편하게 좀 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참 어려운 용어들이 네. 많은데 근데 솔직히 이게 뭐 빨리 바뀔 수는 없죠. 우리가 항상 네. 그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 하는 기사 소개를 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개가 이런 부류잖아요. 당장 바뀔 네, 순 없다. 바뀔 수는 없는데 음. 이런 부류잖아요. 좀 네. 어려운 말들을 쉽게 하자. 음. 뭐 오늘 소개해주실 금융 용어도 그렇고, 네. 뭐 그 전에도 뭐 게임 전문 분야라든지 스포츠 전문 분야 용어에서 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바꿔야 될 거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되게 약 성분은 그 도핑 테스트하는 운동 선수들에게만 그 가까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쵸. 오늘 기사를 듣고 보니까 그냥 다 조심해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약을 근데 그렇게 그냥 먹는 거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약 제품이 이게 시중에 판매된다는 것은 뭐
잘 검증을 했을 음. 것이고 잘 뭐 임상 실험도 잘 돼서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믿고 먹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 안전하니까 나왔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살펴보고 좀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먹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음. 그러면은 김원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기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찬미 기자님의 순화한 금융 용어를 사용하기 버겁다면 용어 설명을 함께 써주자라는 기사인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경제와 관련된 금융 지식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많이 은행도 필요하죠. 가고 그쵸. 막 하니까. 근데 2016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진행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66.2점을 66.2점. 네, 기록했는데 그게 OECD가 정한 최소 목표 점수인 66.7점에 미치지 못하는 안 되네요. 점수였다고 최저도 하네요. 안 네. 되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금융에 접근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문제점을 집어주셨어요. 확실히 네. 금융 용어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특히 금융 이해력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층이 20대와 60, 70대 층이래요. 20대가 네. 들어있네요. 근데 이제 20대는 사회생활과 이제 이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앞둔 그쵸. 바로 맞닿아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일 이제 수 막 사회로 있거든요. 나가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20대는 그래도 막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를 잘 만질 수 있고 찾아보기 쉬우니까 그쵸. 덜하다 해도 이제 노년층 분들께서는 이제 금융에 관한 일을 처리할 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손해를 입을 수 그쵸.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어려운 금융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금융 용어 개선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시작은 했으나 이제 많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알기 쉬운 금융 용어 항목도 존재하고 금융 용어들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게 많고 지금 그쵸. 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오늘 어렵죠. 알았어요. 네. 어떤 용어들이 있죠, 거기? 뭐 당해라는 용어가 있대요. 근데 이 용어가 뭐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들 중 하나인데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대요. 근데 막상 보도자료에는 아직도 다 당해로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당해는 권장 용어 해당이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권장 용어인데 네네네. 또 다 원리금으로 쓰이고 그쵸. 있대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정비 대상 용어들을 선정한 금융감독원조차 어려운 금융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그거를 선정을 네. 해놓고서도 되고 그게 있느냐. 먼저 나서서 그걸 안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쓴다면은 당연히 바뀌기가 힘들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찬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보험 상품 설명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보험은 이제 국민들 다수가 상품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상품 설명서가 특히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 기업의 일부 보험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해약 환급금, 실손의료보험, 공시이율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네. 한자죠.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환급금은 뭐 보험 계약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금액을 말하며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막 좀 어려워요. 말 들어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박찬미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금융 용어를 당장 쉬운 말로 바꿀 수는 없지만 설명이라도 써준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끝내셨어요. 네. 혹시 제가 경제학과거든요. 아, 우와. 경상 계열을 하는데 용어가 어려워요. 확실히. 네.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음. 쓰이거든요. 저희
그 막 전공 서적들이 네. 대부분 일본에서 옛날에 그 번역한 것을 그대로 좀 반영해서 쓰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네. 그 투로 한자어로 이렇게 음. 번역을 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게 뭐 대학부터 그렇게 배워서 음. 올라가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계속 또 그렇게 쓰는 거죠. 그쵸. 이것도 결국에는 금융도 전문 영역이잖아요. 네, 의학 이런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그 전문 매니저들이 보통 펀드 매니저나 뭐 그런 금융 상품 매니저들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제가 오늘 소개한 약품도 그렇고 네. 금융 상품도 그렇고 결국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네.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이 국민인데 음. 그럼 국민이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뭐 본인들끼리 할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내놓을 때는 좀 그 아까 약품이나 그런 약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라도 뭐 당장의 용어를 아예 뭐 순화어로 바꾸는 건 당연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언어는 그대로 쓰고 그 옆에 그냥 간략한 설명을 본인들끼리 쓰는 건 그렇게 쓰는 게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 쳐도 좀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 보험에 네. 대한 그런 내용은 계약에 대한 건 저희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그때 거기에는 좀 자세하게 좀 그렇게 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동의서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은행 가서 다 읽어본 경험이 솔직히 없거든요. 없죠. 너무 네. 너무 길어요. 그 너무 4-5 길고. 페이지짜리를 막 단어도 어려운데 하나하나 그냥 형광펜으로 여기 체크해 주세요. 그쵸. 거기만. 여기 현강 체크된 데만 뭐 사인해 네. 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네, 그것만 체크하고 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몰랐던 사실이 있거나. 그래서 금융도 의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률 그쵸. 파트도 그랬듯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법, 뭐 금융, 네. 의료. 확실히 그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다 엄청 좀 전문 지식이 네. 뛰어난 파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언어들이 확실히 좀 그런 전문 지식을 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막 예술 분야 이런 쪽은 아무리 전문가가 존재한다지만 그래도 책을 보면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 보통 가고 그 영어로 네. 그대로 그냥 네. 받아들여서 쓴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접근이 좀 괜찮거든요. 용이한데 반면에 이제 지금 말했던 파트들은 좀 한자어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예술 분야는 좀 그 인생에서 어떤 취미라든가 네. 그런 문화생활 영역인데 의료, 법, 전문 그런 금융 이런 거는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네. 살면서 무조건 그 경험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접촉을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아예 배제하고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요즘 시대는 더 네. 그렇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요즘은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IT하고 접촉이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층에 있어서는 되게 쉽잖아요. 솔직히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은 솔직히 은행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럼요. 요즘 비대면 계좌도 그러니까 그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네. 본인이 그냥 핸드폰으로만으로도 네. 계좌를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편리성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좀 그런 지식이 없거나 아무래도 좀 노년층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뭐지? 스마트 IT랑 이제 금융이랑 접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지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은행이 그쵸. 네. 그 다 스마트로 하니까 이 어플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들었던 생각이 그 노년층들은 직접 아직도 은행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창구에서 네.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는 과연 이걸 못 따라간 그런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기술에서까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배제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저께 신문 기사에 그 코레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예약을 잘 못하셔서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뭐 아들이 이제 예약을 해서 보내줬는데 그 창을 켜지 못해서 그쵸, 놓치는 그것도 경우도 또 많다 하더라고요. 요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열차표도 다 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해버리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음, 영화 티켓도 다 요즘은 종이로 안 뽑고 네. 그냥 이걸로 그냥 보여주고 예매해서 들어가죠. 그냥 바로 바코드. 보여주고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런 문제도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놓치신 분들도 많고 그 예약한 그 자녀분과 직원분이 통화하거나 아 막 그쵸 그쵸. 네, 그런 본인이 사례들이 하기 많다고 힘드니까.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참, 확실히, 확실히 그, 편리성은 좋아지는데 그만큼 좀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수용자들한테 이제 정확한 지식이 전달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들은 그런 게 힘들죠. 네. 확실히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음. 좀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저희라도 주변 어르신분들께 친절하게 그럼 설명을 다 해드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네. 드려야죠. 그런 문제가 네. 오늘도 이제 또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네. 주제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또 네.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두 가지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